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얼마 전 집안에 생긴 분란 때문에 생각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남편이 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형님인 제가 참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말을 슬슬 하고 있어 고민을 하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 사이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사회에 나오면서는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저는 직장에 다니다가 제 길을 발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직장인으로 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예요. 서로 워낙 친하게 지냈었고 집에서도 자주 가다 보니 시부모님도 결혼 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요. 성향이나 성격도 잘 맞았죠.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대부분 저와 잘 맞았지만 가장 맞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남편의 남동생이었어요. 도련님은 능력도 좋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요. 남편은 동생에 대한 자격지심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히려 남동생이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였죠. 시부모님도 자유롭고 열린 분들이셨기 때문에 장남, 차남 차별 없이 모두 사랑으로 아껴주셨어요. 제가 시집을 갔을 때에도 시집살이 하나 없는 편안한 집안이었지만 오로지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만 자주 부딪혔었죠. 집안 모임이 있는 날이면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했습니다. 형수, 형 좀 밥 좀 잘 먹어야 되겠어요. 형 매가리가 없네. 이래서 바깥일 제대로 하겠소? 원래도 워낙 매가리가 없긴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어째 더 없는 것 같아. 형, 요즘 괜찮아? 들어보니까 사무실에서 적응도 못하고 난리라고 하더라고. 형 다니는 회사 상사가 내 후배인 거 알지? 내가 창피해가지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형 잘 봐달라고 내가 잘 말해놨어. 잘했지? 그래. 잘했다. 안 그래도 회사 직원들이 요즘 견제가 너무 심해서 나도 고민이 좀 많았어. 그래서 그런가 아내가 잘 챙겨주는데도 요새 좀 기운이 없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걱정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버티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어? 솔직히 저 회사에서 버티는 것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벌써 6년이나 되었는데 그 정도면 잘 버텼지 뭐. 형은 참 속도 좋다. 그런 거지 같은 회사에 6년이나 시간을 낭비하다니. 하긴 거기서 경력 쌓아야 뭐 형도 다른 곳도 갈 수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튼 내가 공부라도 할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편한 곳에서 일하지 않았겠어? 형 볼 때마다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도련님은 형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남편 6년이나 그 거지 같은 회사 거뜬히 버틸 만큼 밖에서 정말 잘하거든요. 거기 진짜 능력 좋은 사람들도 못 버티고 그만두고 잘리고 그러는 곳이라는 건 도련님도 아시죠? 다들 그래서 일 잘한다고 칭찬 일색인데 역시 가족이라서 그런가? 더 깐깐하게 보는가 봐요. 도련님은 요즘 일 잘 되세요? 도련님 다니는 회사 상사도 제 친구인 거 아시죠? 들어보니까 요즘 실수가 많아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제가 살짝 말씀드리니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인사이동도 있다면서요. 그래도 밀려나진 않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형수. 형수도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사실 내가 다른 건 잘하는데 형수는 도통 무슨 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형 말로는 돈도 점점 많이 벌어오고 잘 된다고 하지만 뭐 겉으로 봤을 땐 티가 잘 안 나서. 그렇게 잘 되면 형수님 옷이라도 좀 멋있고 고급스러운 걸로 사 입어요. 매번 후줄근하게 옷이니 잘 나가는 줄도 모르겠네요. 형수님, 그래도 돈 벌면 쓸 곳은 써야 되는 거예요. 아, 도련님, 이런 브랜드 같은 건 잘 모르시는구나. 하긴, 이게 잘 티가 안 나긴 하죠. 요즘은 브랜드라고 바로 확 티나는 건 촌스럽다고 잘 안 그러거든요. 이것도 꽤 비싼 브랜드인데, 도련님이 잘 모르시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이 브랜드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격도 좋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아, 이 정도는 좀 부담이실 수도 있겠네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은 항상 남편과 저를 어떻게든 길을 눌러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편은 그런 남동생의 태도를 그저 허허 받아줬지만 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죠.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것이 느껴져서 저는 다른 누구보다 절대로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콧대 높은 도련님이 어떤 사람과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 날 딱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왔죠. 첫 인사 자리에서부터 이 사람 도련님과 다를 바 없구나를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상견례 하기 전에 각자 집안의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워낙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람 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견제하지 마시고 잘 봐주세요. 사회에서는 정말 능력 탄탄한 사람이니까. 자기도 참. 안녕하세요. 김송이입니다. 재준 씨랑은 소개로 만났어요. 2년 동안 연애했는데 가족들은 서로 이번에 처음 봤어요. 가끔 어머님은 뵙긴 했지만 다른 가족분들은 처음이네요. 형님이랑 형수님은 저 처음 보시죠? 잘 부탁드려요. 어머, 반가워요. 도련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분이신진 몰랐네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결혼은 이제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시려면 정말 바쁘시겠어요. 나야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지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할 때에 비해선 요즘은 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0년 전이랑은 좀 비교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때는 뭐 돈 없어도 대충 결혼식 할 수 있었잖아요. 요즘은 스냅부터가 다르잖아요. 웨딩드레스도 퀄리티부터가 다르고. 그러고 보니 형님은 무슨 일 하세요? 들어보니까 사업하신다고 하시던데. 아, 조그맣게 물류업 하고 있어요. 개인이 아니고 기업 대 기업이라서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도련님이랑은 같은 분야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도련님도 정말 바쁘신데 일하시느라 바쁘겠네요. 요즘 도련님은 매일 야근하신다고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결혼 준비까지 하려면 정신 없겠네요. 아, 뭐 저는 그것보다 능력이 좀 있어서 여유로운 편이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돈 번다고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버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 문제 없어요. 근데 물류업이면 제가 알만도 한데 어딘지 전혀 모르겠네요. 조그맣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물류업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아휴, 걱정 많으시겠어요.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형도 직장이 위태롭다면서 걱정 많이 하던데. 여러모로 고민 많으시겠네요. 대놓고 무시하는 동서의 태도를 보니 도련님이 끼리끼리 아주 잘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도련님과는 시댁에서 모임을 갖지 않는 이상 거의 만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얄밉게 말을 하긴 해도 자주 마주치지 않으니 어려움이 없었죠. 그렇지만 도련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새 식구가 들어오니 시댁에서도 자주 보면서 친해져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번 갈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동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여러 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동서는 집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죠. 시부모님이 워낙 쿨하시고 제 말에는 거의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언뜻 보면 제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저 역시 오랜 결혼 생활로 시댁 식구들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고 있었기에 보통은 정리를 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보면 제가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정리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것을 갓 결혼한 동서가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저야 워낙 오래전부터 봐왔던 시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지냈지만 그게 꼴보기 싫었던 동서가 먼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여름휴가 때 가기로 했던 여행 있잖아요. 그거 혹시 다음으로 미루는 게 어떠세요? 아무래도 남편 일정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만 따로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랑 같이 가려고 시간 맞추려면 더 시간 맞추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요. 일정이나 이런 건 제가 알아서 다 짜드릴 테니까 그대로 편하게 여름휴가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네가 알아서 정해 말해줘. 일정이 안 맞다니 어쩔 수 없지 뭐. 올해는 우리들만 편하게 다녀와야 되겠구나. 작은 애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우리가 작년에 미리 정해둔 일정이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가족여행이라고 해서 다 참석을 하는 건 아니니까 둘째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알았지? 에이, 저는 꼭 참석하고 싶어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면 너무 재미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형님은 왜 일정 맞추기 힘들다고 자리를 빼는 거예요? 아주버님 안 되시면 형님이라도 같이 가시면 되죠. 저라면 제 일정 조정해서라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걸 좋아할 텐데. 다음에는 그럼 저랑 가세요. 저는 시간 다 정리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아니다. 같이 여행 가는 건 나중에 천천히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네야 우리랑 여행 많이 갔다 왔어. 큰아들 없이도 말이야. 소진이랑만 같이 간 적도 뭐 많았지. 우리야 워낙 오래전에 봐온 사이라서 편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 그냥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나중에 한번 보면서 결정하거라. 저는 딱 봐도 어머님, 아버님이랑은 잘 맞을 것 같은데요? 형님이랑은 좀 취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럼 어머님,
차라리 일정을 제가 짜드리는 건 어떠세요? 딱 봐도 형님은 여행 별로 안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저 여행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안 가본 국가도 없고 아마 다른 사람들 많이 가본다는 곳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주변에도 여행 자주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 그럼 동서가 일정 한번 짜볼래? 아버님 어머님은 많이 걷지 않고 편안하게 쉬면서 일정 짜는 게 나아. 하루 빡빡하게 일정 짜는 것보다는 거의 하루에 한 곳 정도만 갔다 오고 나머지 시간은 숙소에서 편안하게 보낸 스케줄로 세우는 게 편하시고 좋으니까 참고해서 짜면 좋을 거야. 에이, 형님. 역시 여행을 많이 안 가보셨네요. 이런 곳은 한 번 갈 때 딱 유명한 곳은 다 돌고 와야죠. 그리고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차 타고 이동해서 사진 찍고 오는 건데 숙소에만 있으려면 여행은 왜 가요?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게 낫지. 둘째야, 이건 첫째 말이 맞아. 우리가 다 차를 오래 타면 멀미가 좀 심해서 하루 하나 정도만 갔다 오는 게 낫다. 일정이 너무 빠듯하면 우리도 너무 힘들거든. 널찍하게 짜야 우리한테도 맞아가지고 말이야. 둘째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단 이번 여행까지는 첫째가 스케줄 짜는 걸로 해다오. 아무래도 제가 더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더 잘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동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는커녕 제가 여우처럼 시부모님을 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자주 시댁에 들릴 때면 그걸 정말 못마땅해 했었어요. 저는 재택으로도 근무가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주 시댁에 들렸죠. 별일 없어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따로 밥도 먹고 수다도 떨다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 동서가 매번 저를 지적했죠. 형님은 왜 매일 시댁에 가세요? 형님이 그러시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너무 부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오니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서 생각은 하나도 안 하세요? 형님만 매일 방문하고 저는 안 가면 시부모님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 안 해봤네.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별 생각 안 하시지 않을까? 동서는 매일 출퇴근해야 하잖아. 그리고 나는 바로 시댁 옆동에서 사니까 좀 더 가기 편하고 그래서 그냥 자주 왕래한 거야. 별 뜻은 없어. 생각해보니 동서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진짜 나는 별 생각 없이 친정 가듯이 가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이제는 며느리가 2명이잖아요. 한 명이 너무 자주 가면 다른 한 명도 그만큼 맞춰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세요. 아니, 아주버님이나 우리 남편도 이렇게 자주 안 가는데 매번 형님이 자주 가시니까 수상하네요. 뭐 시댁에서 뭐 받을 게 있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 무슨 말이야? 뭘 받을 게 있다는 거야?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그런 거 원해서 가는 거였으면 매번 빈손으로 털레털레 가겠어? 그냥 말 그대로 밥 먹고 수다 떨러 가는 거지. 동서야말로 이상하게 좀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나야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이렇게 가지. 동서는 일하느라 바쁘지 않아? 그러면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도 좀 자제해 주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했는데 형님이 매일 시댁에 간다고 하면 부담되고 그렇잖아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저 보라고 그러신 거면 그만두세요. 진짜 부담되니까요. 동서의 견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제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금전적인 것이었죠. 워낙 남편들의 연봉이 크게 차이 나니 동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 자신들 가정보다 조금 기울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나 남편이나 명품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니거나 입는 것 중에도 명품이라고는 바로 딱 보일 만한 것들은 거의 없었죠. 여기에 차도 결혼하기 전에 타고 다니던 10년 넘은 차를 그대로 타고 다녔어요. 이런 상황에서 빡빡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아이고, 형수. 형 차 좀 바꿔줘요. 이게 뭐야? 벌써 10년이나 넘었어. 요즘은 차도 10년 넘게 안 탔는데 중고로 넘겨도 이건 반의 반도 안 나오는 차잖아요. 형이 그래도 나이가 있지? 이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고 차도 오래되고 후줄근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버는 게 적어도 그렇지. 하고 다니는 건 좀 깔끔하게 제대로 갖춰야 부모님 면도 사는 거죠. 남편 말이 맞아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이번에 차 좀 바꾸세요. 제가 잘 아는 딜러 있거든요. 프로모션으로 좀 좋게 빼달라고 할게요.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그렇지. 남들 보면 저긴 형 가정만 어렵다면서 웃겠어요. 당신도 좀 신경 쓰지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가족들이 다 잘 살아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하나 다 신경을 못 썼네. 역시 자기 있으니까 내가 가족들도 살펴보고 역시 자기야. 내가 나 사는 것만 바빠서 이런 것도 신경을 못 썼네.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건 진짜 잘 챙겨. 형수, 봤어요? 우리 와이프는 딱 자기 급에 맞춰서 차 타고 다니잖아요. 아까 봤어요? 이번에 새로 신차 계약했는데 그거 나오면 이번에 타던 차 형이나 형수님 가져가서 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타는 차도 앞으로 몇 년은 더 탈 수 있어요. 요즘은 10년 안 돼서 차 바꾼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솔직히 낭비잖아요. 뭐 동서나 도련님이야 능력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뭐 우리는 아끼면서 살려고요.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매번 나눠내는 것도 그렇고 그냥 돈 모아서 한 번에 사도 되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 도련님 이번에 차 바꾸니까 어버이날 때 어머님 아버님 용돈도 못 드렸던 거예요? 그 많은 연봉 다 어디다 뒀어요? 나는 용돈도 안 챙겨드렸길래 뭔 큰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죠. 그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살짝 차를 사면서 추가로 돈 들어갈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2배로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아니, 형수님은 별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니,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한 건 아닌데 어머님이 하도 걱정하셔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도련님 상사가 제 친구잖아요. 혹시 도련님 무슨 일 있을까봐 한번 물어봐 줄 수 있냐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걱정되셨을까 싶었는데 어머님이 괜한 걱정 하셨나 보네요. 근데 도련님 진짜 괜찮아요? 친구가 저번에 언뜻 말한 게 요즘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던데 친구도 월급 밀렸다고 했거든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월급 밀려도 제가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 건 뭐 가볍게 다 커버할 수 있죠.
누구처럼 능력 없어도 꾸역꾸역 버티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남편이 힘들면 그만둘 수 있게 제가 또 능력 잘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동서가 능력이 좋다고 했지? 도련님은 좋으시겠어요. 동서가 능력 있으니까 요즘 위태위태하다고 하는데 도련님은 마음 푹 놓고 지낼 수 있겠네요. 은근히 무시하는 동서 부부에게 매번 맞받아치기도 했지만 동서 부부의 깐죽거림은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다 생각이 들었죠. 명절이 다가오면서 동서의 견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만 점점 도를 넘어서는 동서의 행동에 저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명절날 결국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몸살이 나셔서 몇 주 동안 제대로 음식을 해 드시지 못하셨죠.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서 이런저런 반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전날 미리 깍두기를 담그려고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당일 동서에게 무치기만 해달라 부탁하려고 했죠. 그 사이에 저는 다른 반찬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동서, 오늘 좀 바빠? 안 그래도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우리도 얼른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버님 드실 반찬이 하나도 없더라고. 어머님이 깍두기 좋아하셔서 내가 깍두기 담글 재료들 다 준비했거든? 다른 반찬 하는 사이에 동서가 옆에서 좀 담가주면 안 될까? 그냥 만든 양념 그대로 넣고 비벼주기만 하면 되는데 남편이랑 도련님도 나가서 없네? 부탁할게. 네? 제가 왜요? 형님은 명절 음식도 안 맞는다는데 왜 이런 걸 사서 고생하세요? 하기엔 능력이 없으니까 알아서 기는 건가? 형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설설 기면서 반찬까지 다 해다 바쳐야 되겠어요? 형님도 참 자존심 좀 챙기세요. 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저딴 건 능력 없는 형님이 다 하셔야죠. 그래야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뭐?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설설 기냐고? 능력 없는 내가 다 해야 하는 거라고? 동서 진짜 왜 그딴 말을 자꾸 하는 거야? 동서 진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껏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동서 너무 웃긴다. 동서, 내 연봉 모르잖아. 내 연봉, 네 연봉에 한 자릿수 더 붙는데 어쩔래? 맞으면 지금 내 앞에서 꿇을래? 아, 형님, 거짓말도 적당히 치세요. 제가 역대 연봉인데 형님이 무슨 한 자리가 더 붙어요? 진짜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이건 뭐 형님이 저보다 연봉 한 자릿수 더 붙으면 제가 거기 모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잘 알 수밖에 없지. 형님 진짜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아휴, 알겠으니까 이거 깍두기만 제가 담글게요. 그러니 실없는 농담은 그만하세요. 실없는 농담이라니. 동서 그거 모르는구나? 동서 지금 사는 집 그거 내가 사준 거야. 몰랐어? 어머님 아버님이 신경 쓸까봐 말 안 했나 보네. 그 집 내가 사서 시부모님 살라고 해드린 거야. 그런데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하셔가지고 일단 명의만 드렸는데 도련님 결혼할 때 모아둔 돈 한 푼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집 도련님 살게 하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말했었거든. 그러고 보니 도련님도 몰랐나 보네.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뭔 헛소리를 하시냐고요. 적당히 하세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아, 내가 시집살이는 아직도 있다곤 들었는데 형님 살이는 처음 들어봤네. 형님, 능력 없으시면 이딴 거짓말도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 거짓말? 진짜 거짓말인지 한번 알아볼래? 아, 어머님 아버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아니다. 도련님한테 한번 집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봐. 도련님한테 물어봐도 알겠다. 아마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을걸? 동서는 능력이 없어 시댁 반찬까지 다 해다 바치는 것이냐며 말했습니다. 그런 동서의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폭발했죠. 저는 사업을 하면서 연봉 10억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보다 더한 애도 있었죠. 모아둔 돈은 그대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시부모님이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넓고 좋은 아파트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은 평생을 살아오신 곳이 좋으시다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셨고 그곳은 전세로 내어 주었었답니다. 그러다가 도련님이 결혼을 할 때가 되었는데 어느 날 도련님이 시부모님께 찾아와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 싹싹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때 그 집을 도련님께 빌려줘도 괜찮겠냐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그 집은 이미 제 손을 떠나 시부모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죠. 동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사색이 된 채 집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가버린 동서의 행방을 물으시는 시부모님께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시부모님조차 면목이 없다며 말하는 일을 동서 부부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 뻔뻔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형수님. 지금까지 저 속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연봉이 좋았으면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 얼마나 웃겼어요? 사람 우습게 만드니까 재미있으세요? 그리고 그 집 저희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왜 형수님 집이라고 하셨어요? 어찌되었든 지금은 제 부모님 명의잖아요. 왜 줬다 뺏는 것처럼 하시냐고요? 제가 뭘 줬다 빼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동서가 하도 저를 하대하기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연봉이 적으면 그 모든 일 제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껏 잘해주신 시부모님 드실 반찬 만드는 건데 연봉 운운하면서 하니마니 해야 되냐고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도련님 지금 이상한 곳에 화내고 있으신 거 아세요? 아니, 됐고. 형수님이 지금 저랑 우리 와이프 무시한 거잖아요. 그동안 여러 번 금전적인 거 이야기했는데도 그럴 때는 별말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연봉이 한 자릿수 많니 하면서 말하는 건 무시하는 거 아니고 뭔데요? 형수님 참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아니, 나중에 뒤통수도 제대로 치겠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 진짜 예의 없는 거 알아요? 제가 뭐 돈 자랑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자랑해 본 적도 없고 연봉 말 꺼내 본 적도 없잖아요. 먼저 연봉 어쩌고 한 건 동서예요. 동서보다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 하는 거라 말해서 정정해 준 것 뿐인데 뭐 잘못됐어요? 형님, 말을 왜 지어서 하세요? 형님이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쏙 빼고 왜 형님한테 유리한 것만 말씀하시냐고요. 그리고 명절 음식 하나도 준비 안 하는 곳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첫 명절에 파리바리 다 싸들고 와서
음식하라고 하는 건 텃세 아니고 뭔데요? 아무리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하지만 형님이 왜 나서서 음식하고 있냐고요? 아, 동서, 내가 말 안 했어? 내가 다른 거 다 준비할 테니까 이미 다 준비된 깍두기만 양념에 비벼달라고만 한 거잖아. 도련님이나 남편 있었으면 시켰을 텐데 그 자리에 없어서 후딱 그것만 해달라고 했잖아. 내가 다른 거 시켰어? 그리고 연봉이 동서보다 높으면 무릎 꿇겠냐고 한 거지 무슨 말을 지어서 했다는 거야? 나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요? 지금 저보다 더 어이가 없어요? 아니, 내가 다른 곳에서 이런 취급을 안 받는데 형님이 이러시니 제가 더 어이없네요. 텃세도 이런 텃세가 없네. 하긴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자인 줄 모른다고 하니 뭐 형님이 이게 시집살이 시키는 거예요. 아세요? 시집살이? 동서랑 도련님이 지금까지 나랑 우리 남편 무시한 건 뭐야? 그건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고 농담이니? 그동안 돈도 못 벌고 못 산다고 만날 때마다 무시하고 깔봤던 건 그건 뭔데? 그때마다 허허 웃으면서 넘어갔던 건 생각 안 나고 막상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와서 시집살이라고 하니? 와, 진짜 정신 못 차렸네. 내가 진짜 정신 한번 제대로 차리게 해줘야 되겠네. 아, 진짜 웃긴다. 그래, 정신 한번 차리게 해줘 봐라. 어디 눈 하나 깜짝이나 하나. 웃기고 앉아있다 정말로. 이제는 능력으로 누르겠다 이거니? 와, 무서워서 살겠어. 내가 참 형님 살이를 이렇게 고되게 한다 정말. 어디 한번 해봐요. 그렇게 저와 남편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무시하던 동수와 도련님은 상황이 역전되자 제가 시집살이를 시킨다며 이야기를 했죠. 시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모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집을 제 명의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동서 부부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그동안 도련님 상사였던 친구가 저를 생각해 도련님을 지방으로 보내지 않았던 것을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거의 다들 꺼려하는 지방 지점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을 겨우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련님은 지방 지점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거의 1년 만에 사람들이 그만두는 곳이기도 했어요.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가자 결국 동서와 도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 왔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처음에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섣부르게 행동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형님이 저희 남편 지방으로 보내시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친구분께 입긴 넣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꼭 하셔야 되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 입김이 작용이나 하겠니? 거긴 내 회사도 아닌데 이미 도련님은 그 회사에서 아웃이었어. 알아? 도련님 알고 있지 않았어요? 몇 년째 실적은 없고 솔직히 승진도 계속 못하고 떨어졌잖아요. 위기라고 알고 있지 않았어요? 연봉도 오히려 줄어들고 아마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거 제 친구가 그래도 저보고 계속 보류해서 남았던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그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제가 자신들 무시하고 그런다는데 제가 손 떼야죠.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인 줄 몰랐어요. 사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있을 때 해고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냥 제 능력을 잘 봐주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듣고서 알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구조조정 대상이었다는 사실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제가 왜요? 저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무시하고 하대하셨던 분께서 이러시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집은 언제 정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다음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살려고요. 생각해보니 시부모님 편하게 사시라고 지금보다 2배는 더 큰 집 얻어드린 건데 안 사신다고 하니 저희가 가서 살아야겠네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부족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깊이 생각해 주시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 지방에 내려가면 저희 주말 부부, 아니 월말 부부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집에서 나오면 당장 갈 곳도 없고 친정에서 알면 진짜 큰일 나요. 제발 집만이라도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그때 그렇게 당당하게 따지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됐고, 난 이미 결정했어요. 동서나 도련님이나 그 콧대가 다 어디 갔나? 그렇게 무시해놓고선 참. 상처 주고 이렇게 사과하면 끝인가 보다, 그지? 그럼 나도 미안해. 근데 바꿀 생각 없어. 미안하다며 비는 동서 부부에게 저는 바꿀 생각이 없다며 돌아가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은 지방으로 발령이나 가게 되었고 동서는 다시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동서의 친정에서는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딸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며 딸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사과를 하셨죠. 도련님은 결국 지방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에 들어간 직장은 이전보다 연봉도 반, 일은 더 길게 해야 하는 곳이었죠. 시부모님은 아직도 괘씸한 동서 부부를 안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제가 꾹꾹 참아왔던 것을 고마워하셨어요. 남편은 그래도 형님이니 이제는 용서를 해주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저는 쉽지가 않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는 모습보다는 내면의 스펙을 먼저 보시길 바랄게요.